안녕하세요. 빌딩 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두 분은 강남 건물주시잖아요. 네. 네. 건물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나오면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건물주가 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 막 이런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두 분은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라는 키워드를 쓰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경제적 자유?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이라는 건 자산이잖아요. 물론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기도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씀씀이 범위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갖고는 안 돼요. 많이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먹을 것도 좋은 게 너무 많고 입고 꾸미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고 차량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물품, 뭐 컴퓨터 사는 거, 노트북 사는 거 이런 것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끝이 없어.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일하지 않아도 그냥 건물에서 매월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정도인데 씀씀이가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들어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단어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경제적 자유로 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투자소득이나 자산소득으로 인해서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왔을 때 경제적 자유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나 이제 일 그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주변을 바라보면은요, 또래 모임도 있고 50대 60대 넘어간 형님들의 모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임을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 막 60이 넘어가고 이러시면은 정년 퇴임도 하시고 뭐 사업에서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려하대요. 한 달, 두 달, 세 달은 정말 좋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외롭대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낮에는 다 전부 일을 하고 있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운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행 다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 생각해요. 어쨌든 일은 오랫동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은퇴라는 거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전투적으로 아니어도 그럼요. 그런 것들은 이제 네.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회장님 해야죠. 회장님. 대표님께서는 마스터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정말 공감해요. 은퇴해서 쉬기만 한다 이러면 사실 좀 무료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 직업을 가져야 여자로서 멋있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내 일에 대한 프로의식 그리고 시간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적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처갓집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70이 다 돼가지고 하니까 좀 무료하신가 봐요. 사실 뭐 골프 다니는 것도 그렇고 운동 다니는 것도 그렇고 재미가 없어 하셔요. 아직 마음은 청춘이시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나이에 사실 일하기 어렵잖아요. 어디서 채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해야 되는데 사업을 저질러서 하기에는 실패하면은 몇 억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하고 계시고 뭐 그런 게 있죠. 마냥 노는 게 좋은 건 아니군요. 저는 절대 주변에서 그걸 보고 저희도 학습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건물주가 되면서 나는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하잖아요. 진짜 근데 건물주가 되면 경제적 자유를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씀씀이만 좀 줄이고 이자 내고도 남는 돈 갖고 생활을 하겠다. 자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신 분들도 있고 내가 위에 살면서 아래 월세 나오는 걸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대출 많이 활용해서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형으로 가져가시는 건물주 분들도 계시죠. 사업 자체가 공간 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동의 가치는 들어가는 건 아니죠. 내 자산으로 사업을 일궈낸 거고 사업에서 임대료가 들어오면서 그거만큼만 가지고 생활하신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는 맞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이 건물주에 대해서 유형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보면 대표님들처럼 이렇게 디벨롭해서 강남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큰 빌딩, 지방이든 신도시든 택지지구에 이제 막 지어진 다가구나 다중주택을 가지시고 있는 건물주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건물주의 유형이 대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다 똑같아요. 업무용 근생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 한 분 소유로 해가지고 빌라 하나에 12개 호수가 있고 거기서 뭐 호수마다 뭐 보증금 뭐 1000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2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강남에 2000년도 중반 초중반 때 엄청 인기 많았었죠. 그때 인기 많았죠.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뭐 다중주택, 고시원이나 원룸텔 이런 거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주거, 업무, 상업 그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진영 대표님이 했던 말이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때는 한참 인기 있었다 했잖아요. 지금은 인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 같거든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이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근생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소비자층이 이제 바뀌었어요.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강남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자금 출처 이런 게 정확하지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현금 거래가 되게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막 동대문에 가서 현금 주고
주고 사고 막 이랬었잖아. 건물 살 때 현금을 주죠. 아니. 그냥 모든 걸 소비를 할 때. 강남에 2010년도 때까지 유흥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강남을 먹여 살리는 게 밤에 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강남이 24시간 돌아간다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낮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은 저녁 6시부터는 밤에 일을 하시는 분이 다음날 아침까지 또 골목에 네. 차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밤에 돌아가는 것들이 다 올 현금으로 돌아갔었어요. 관련 종사자들이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깡패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일수, 그리고 그분들은 택시 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 콜뛰기라고 해가지고 그랜저나 오피러스 막 이런 거, 그런 걸로 막 불법 영업을 하시고 도박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의별 분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런 분들이 강남의 밤을 책임을 져주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사는 집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때는 막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월세가 300만 원, 400만 원. 에이. 진짜로요. 아니 뻥 아니고 진짜 원룸인데, 원룸 원거실인데 정말 럭셔리해요. 거기에 이제 프로옵션으로 꾸며놓고. 그렇죠. 네. 원룸 원거실인데 아파트 24평만 해요. 얼마나 럭셔리하겠어요. 밤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드시는 분들은 진짜 돈을 많이 버시니까 3,400을 그냥 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심지어 와가지고 그날 보고 그날 입주를 하세요. 캐리어 들고 와가지고. 네, 그런 게 이제 단기 임대로 3개월, 6개월 맞아요.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보증금이 대신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 내는 분들 보면은 일수를 껴가지고 일수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증금 내주고 다 갚으면은 계약서 명의 바꿔주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또 이런 분들이 소비도 하잖아. 미용실 가고, 그쵸. 술집 네. 가고,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강남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 구성해갖고 200만 원 받는 것보다 원룸 하나 만들어서 3,400 받는 게 훨씬 이득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건물 질 때 럭셔리한 원룸 원거실, 투룸앤 거실 이렇게 지었었죠. 그때 엄청 유행했던 게 좋은 사람 좋은 집? 그리고 토미하우스, 맞아요. 퍼즐하우스, 대리석 타일 느낌으로 이제 LCD TV 딱 걸어놓고 3룸 넘어가는 게 있어요. 3룸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집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도박장으로 돌아갔어요. 하우스라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타짜 2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 실제로 있었어요. 정말로. 3룸 넘어가는 거는 북분들 수호나 하우스였었어요. 그런 네. 것들 월세가 막 500에 500, 700에 700. 그런 집에 한번 들어갔다가 퇴실하면은 진짜 담배 냄새가 쩔어가지고. 네, 그리고 보면 창문에다가 막 다 붙여놨잖아요. 햇빛 안 들어오게. 퇴실 점검하러 가보면은 이거 막 청구하려고 그러면 무서운 아저씨들 문신 막 이렇게 했고 막 뭐요 이 자식이 막 이러면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던 거예요.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방장사 해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수익이 안 돼요. 2010년도 이후로 각 정부마다 벤처라든지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타트업을 되게 많이 밀어줬어요. 막 스마트폰이라든지 어플이라든지 AI 기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투자도 많이 해주고 지원해주고 혜택도 많이 주다 보니까 지원받은 사업자들이 강남에 와서 사무실을 또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실 수요가 확 많아졌죠. 그런 분들이 한창 지나다가 처음에는 몇 억대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이제 몇십억대, 몇백억대 매출 되시는 그런 이제 대표님들이 또 많이 계시죠. 갑자기 강남 얘기를 좀 샜는데 대표님들 생각하기에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세요?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는 일, 소득, 이 소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건물주가 된다는 거는 사업자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여기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저는 인간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0대 때부터 뭔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30대 때 활성화를 시키고 40대에 빛을 보고 58력의 은퇴가 아니고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정년이 많이 늘어났어요. 오랫동안 내가 안전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 거기서 비록 얼마가 안 나오더라도 건물주도 건물주지만 내가 하는 일 오래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은 안전한 자산인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댓글에 보면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 막 이런 욕망이 가득 찬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런 걸 조장하는 건 아닐까. 아니요, 저희는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잠은 죽어서 자르잖아요, 저보고. 은퇴할 생각이 없어요. 건물 사고 은퇴하고 파이어족 하자 이게 아니고요. 건물은 건물대로, 그리고 내 인생은 내 일을 갖고 멋지게 살아보자. 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 현금 흐름,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또 자산은 자산대로 불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프로가 돼서 오랫동안 지속되자. 내가 하는 일에 멈추지 말고, 시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내 고집 부리지 말고, 세상은 바뀌고 유행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사람마다 소비와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언젠가는 내가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